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김요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원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 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신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안경 같은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강철, 무쇠,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석을 갖다가 가공해서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각종의 장신구 등등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를 만들겠다고 탄광촌 가서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서 그 순수 금을 얻어서 여러분들 반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반지는 금방 가서 사시잖아요. 그죠? 다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을 닦을 수 있는, 도세주옥할 수 있는 공력이 없고요.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왕하다, 당연히 임수를 능히 취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금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인월, 오늘처럼 묘월 또는 4월, 5월, 진술중미월 등등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일간이 매우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일간은 인성인 토를 얻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 아니라, 묘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목의 제왕지이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여기가 절퇴지가 됩니다. 매우 신금 입장에서는 신약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데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죠. 여러분들 반지, 그 귀한 반지를 갖다가 나무에다 대고 막 문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금반지가 닳아서 없어지죠. 그거와 같습니다.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에다가 여러 번 반지를 갖다가 부벼서 다 닳아 없애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묘월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견겁제, 금이 없어서 일간 신금을 도와줄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라야지만 돼요.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이거는 신금이 정인이지만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로서 신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일 좋은 건 묘월에,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신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천간으로도 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 금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할 때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을 쓰는 것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금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역시나 도세 좋게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묘월의 신금이 약할 때 금을 보게 되면 약한 신금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를 도와주는 비견 또는 겁재는 또 역할을 두 가지를 도와줘.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 목을 억제하는 역할, 수를 생하는 역할.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비견겁제를 봤을 때 그 비견겁제는 보다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견겁제,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요, 나의 동기 동창이 될 것이고, 회사에서는 나의 같은 동료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일간이 약할 때는 나의 형제자매들, 동기동창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묘월에 신금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돕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 어떤 월령이냐를 보시고요.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형충해합 생극재화라고도 하죠.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할 때 한 가지로 딱 떨어지게 말하면,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될 것이고요,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바로 왕세를 본다. 이때 또 필요한 것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성을 또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세를 보는 것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중에 일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로 보면은 임금과 같은
같은 것이 일간인데,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장악하고 사주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가지 못하고 그 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를 봤을 때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 또는 비경급제를 위주로 용신을 채용하게 되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성, 관성,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채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도와줘야 되고, 일간이 왕하면 억제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를 억부용신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 8글자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한열은 즉 한난조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에는 5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음금. 그 다음에 월지의 저 원령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금과 목의 관계는 금극목의 관계죠. 일간인 신금인 내가 월지에 있는 묘목을 극한다. 내가 주체가 내가 되겠죠.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대표적으로 재물로 볼 수가 있겠고,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면성실성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 제왕이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으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고, 현모양처를 얻을 수 있겠고, 인기도 얻을 수 있겠다, 적당량의 유흥오락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 신약, 제왕한 사주 구조가 되면 이제 반대가 되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면 재물이 끄달림을 받게 된다라고 보니,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재물이 아니라 빚을 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현처가 아니라 악처를 만날 수도 있고, 근면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보다 게으르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관문이 왔을 때 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관제구설 송사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일간이 힘이 있어서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발을 정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예측 가능한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같은 개념, 월급 같은 개념, 내가 하루 일당 일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정확, 정직, 꼼꼼한 개념의 재물이라고 봤을 때, 편제라고 하는 개념은 일확천금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로또 당첨금, 주식 또는 코인 같은 개념의 것 또는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예상외로 폭등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의 재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정제가 좋다, 나는 편제가 좋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하는 것도 결국 어디에 기착이 된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제가 좋을 수도 있고 편제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사주 전체적인 국세에 따라서 정제가 또는 편제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개념, 발을 정자를 썼죠.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합니다. 양 대 음의 관계 또는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말하죠. 어저께 경금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거는 정제라고 했고요.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됐죠. 또는 음대 음이 아니더라도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도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편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묘월은 뭐예요?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금은 여기가 절지 태지가 되죠. 그래서 금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신약한데 제왕한 뉘앙스가 있다 또는 제다 신약한 뉘앙스가 있다. 완전 굳어진 건 아닙니다. 타간지로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울 수 있다면 다시 신앙지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제다신약 또는 신약 제왕한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돕는 것을 필요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 인성인 토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토로서 일간 신금을 생해 주려고 하면 신금이 뭐가 될 수 있죠? 오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금이 더럽혀질 수가 있겠고 무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금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보석 같은 개념인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일간 금을 생활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같은 금이 있어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서 왕목을 갖다가 같은 비견겁제가 있으면 같이 감당할 수가 있겠죠. 형제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견 또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 신금이 왕해진 후에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 가능하면은 신금이 반짝반짝하게 광채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묘월의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묘월은 아까 말했던 목이 왕한 그런 계절임에 반해서 수는 묘월에 엮이는 뭐가 되죠? 사지가 되죠. 그래서 수도 약하다. 그래서 인성이 토로서 일간을 돕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일간을 돕는다라고 하면 금은 나를 돕기도 하고요. 수를 용신인 수를 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억제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으면 일신삼익이죠.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금이 지지로 신유금, 신금 또는 유금 등의 뿌리를 얻어서 튼튼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수가 많아져서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면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은 월지에 있는 묘증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었다. 묘목 안에는 지장간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묘중에 있는 간목 초기의 간목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용신으로라든가 또는 격국을 취용할 때 간목은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묘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투출을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그냥 편제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본기인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제격에 묘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재성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편제격에 제다신약한 구조가 되어 가고요. 반드시 일간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글자가 와야 되겠죠. 뭐 금이라든가 또는 금은 비견겁제가 될 것이고 인성인 토가 있어줘야 되는데 일지에서 사화를 얻었습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죠. 신금 입장에서는 저거는 정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병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금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경금에 금이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해지느냐? 다른 거와 달리 사화는 불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원체 강한 화가 있기 때문에 통근된다 하더라도 일간 금이 왕해진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차라리 경금이 다시 투출된다거나 다시 뭐 습토 정도 있어주면 좀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사화만 딸랑
가지고는 일간신금이 통근했다고 해서 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연지 이렇게 축토가 있으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죠. 습토가 있다라고 하면 습토가 화의 기운을 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축토에도 신금이 통근하고 사에도 통근하니까 요거는 사화만 있을 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 그래도 사화는 통근됐다 하더라도 그냥 거의 통근 안 됐다 생각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주를 볼 때 왕세를 할 때 좀 헛갈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화는 통근된다 하더라도 거의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다. 제가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토도 나름대로 축 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사회의 생을 받는 토이기 때문에 약하진 않습니다만은 원체 원령 자체가 목왕절에 을목마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 기토를 이거 극제 제거시켜 버리죠. 그래서 저 기토는 습토이긴 하지만 신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를 탐재파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재성을 탐하느라고 나를 돕는 인성을 깨먹었다라고 하는 뜻이 탐재파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탐재괴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괴자로 무너질, 붕괴할 때 괴자죠. 인성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재성을 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색을 밝힌다든가 또는 주색 잡기를 한다든가 융오락을 빠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밥줄이 끊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에 있는 기토만 그렇고 이 축토 여기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이렇게 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뿌리는 얻었다라고 하는 점. 신금은 도세죽 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임수 정도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 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이제 사주 자체가 건조한 경우 자수가 있으면 사주를 좀 습하게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 신금이 약한 경우에는 신금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축중에 있는 뭐 개수 하나 정도만 있어도 나쁘지 않은데 임수가 아니고서야 개수, 자수 등이 많은 것은 문제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더 큰 문제는 뭐다? 시간에 투출한 무토가 문제이다. 정편제 혼잡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기토는 극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토이지만 무토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건토는 생금 가능 불능, 생금 불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생하면 그냥 거기서 끝인데 오히려 무토는 고황토로서 왕토이기 때문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신금이 저 무토 보면 마치 땅속에 묻힌 것과 같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한 심정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이 무자시보다도 또 안 좋은 생시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또 무토가 투출한 무술시는 더욱더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무토는 술의 통근 가능하죠. 사의 통근 가능하죠. 축의 통근 왕토입니다. 이거는 십중팔구 을목 가지고 이 왕토를 다 극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토다 매금 운에서라도 간목을 얻어서 저 무토를 제거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인성과다의 해라고 합니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과다의 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도 있습니다. 또 토가 있는 것은 기축시. 근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처럼 왕토가 아니고 습토이기 때문에 이건 생할 수 있습니다. 월간에 있는 기토는 을목의 극제를 받았지만 얘는 뭐 멀리 떨어져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을목의 눈치는 보겠지만 신금을 생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점. 사축 회금도 가능하죠. 물론 이제 본기인 유금이 빠졌기 때문에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뭐 신금이 생을 받고 통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신금이 약하진 않습니다만은 임수가 없어 도세 주옥이 안 되니 문제는 뭐다? 신금이 오금돼서 여러 번 반지가 굉장히 녹슬고 더러워져 있는데 닦지 못한다, 세진하지 못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경인시라든가 경인시로 보죠. 신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금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것이고 축에 통근할 수 있는 경금으로서 이 경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은 좀 면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신금이 좋아하는 신금의
가치를 드높이는 임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인시가 되겠고, 임진시 같은 경우 임수 투출되어죠. 이 임수의 뿌리는 진에 통근할 수 있겠고 축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임수 자체가 이렇게 생왕한 것은 아니다, 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사화밖에 없기 때문에 화가 부족한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하죠? 그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목화운으로 갈 때 천간으로 임수, 개수, 신금, 경금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근데 금수운으로 갈 때는 사주에 화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역시나 어느 대운이 가장 안 좋을까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을해 대운 때 사해충 되는 것, 그 다음에 여명 같은 경우 정해 대운 때 사해충 될 때 이 사화를 건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근데 뭐 개사시, 갑오시, 을미시 이거는 수가 매우 부족하죠. 개사나 갑오, 을미시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개사, 갑오시도 뭐 썩 좋아 보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수기가 매우 부족한 구조에 화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이건 마땅하다. 역시나 을의 대운 때 사해충 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이제 시간에 투출돼서 이제 조우도 가능한데 오 병신시가 그나마 좀 괜찮게 보이는 뜻은 신금이 아까 말했던 사화는 통근이 되더라도 화가 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신이 이렇게 같이 합을 하게 되면 물론 합수로도 볼 수 있지만 신금이 저렇게 있으면 이거는 사신합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에 있는 이 사화가 사의 뿌리를 두는 것이 더욱 돈독해지고 신금이 통근 가능하죠. 그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일간신금을 도세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금수운보다는 금수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